화제의 신작 캐논의 45.2 렌즈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캐논 리뷰는 거의 한 3년 만인 것 같은데요. R6 마크2 이후로 캐논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캐논 제품을 써보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캐논을 엄청 좋아하세요. R5 마크2도 2대나 갖고 계시고 하시는데 왜 요새 저한테 캐논 제품 리뷰 안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캐논은 사실 정말 요즘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V1을 진짜 엄청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이건 뭐 협찬 리뷰나 이런 걸 떠나서 진심으로 오래 산 카메라 중에서 활용도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인 것 같습니다. 감성형 브이로그나 간단한 유튜브의 컨셉 촬영에는 진짜 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세팅도 안 하고 켜서 그냥 찍으면 바로 예쁘게 나와요. 왔는데요. 제가 낮에 촬영을 하고 결과물을 슬쩍 보니까 역시 캐논은 캐논이다. 사람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제가 저 찍어주신 걸 확인했거든요. 너무 자화자찬인가?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또 결과물을 기대 아주 만땅하고 있습니다. 잠깐 딴 길로 좀 샜는데 렌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품 컨셉이 정말 특이했어요. 최대 개방이 1.2인데 가격이 50만 원대라고? 1.4도 아니고 1.2인데? 뭐 타사의 서드파티 렌즈들이나 요즘 많이 보이는 중국산 렌즈들 중에서는 1.2인데 100만 원 이하의 제품들이 꽤나 존재를 하긴 하지만 브랜드의 네이티브가 1.2인데 100만 원대도 아닌 50만 원대라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이 가격일까 궁금했는데요. 우선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가격입니다. 57만 9천 원이 출시가예요. 제가 카메라 가격이나 신품가, 중고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건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뒤에 이야기들이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렌즈의 구경은 1.2로 대구경 렌즈인데요. 디지털 렌즈 최적화 기술로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해요. 기어 타입은 STM으로 기존 캐논의 50mm대의 1.2 렌즈들과는 다른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크기는 약 75mm, 78mm이며 무게는 약 346g인데요. 캐논의 기존 50mm f1.2 렌즈인 RF50L 렌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볍고 작습니다. EF 렌즈보다는 크기는 약간 크지만 무게가 훨씬 가볍습니다. 기어 타입이 STM이고 PMO 비구면 렌즈가 1매 배치되어서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속도와 추정력 면에서는 USM 타입보다 뒤처지긴 하지만 무게와 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제품의 기본 정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렌즈는 1.2의 개방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취미 유저를 위해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경 렌즈를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이 어려우셨던 분들, 어댑터를 사용하고 불편하게 EF 렌즈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요즘 여러 회사들이 엣지 있고 재미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참 재미있네요. 마지막으로 최단 촬영거리는 0.45이며 렌즈는 7군 구매, 조리개 날수 구매, 필터 구경은 67mm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렌즈의 이미지와 퀄리티 그리고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몇 차례의 사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인 조리개 1.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의 가장 큰 목적은 1.2의 대구경 조리개를 입문자가 접근할 만한 가격으로 출시하여 최대 개방 조리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1.8과 1.4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8이든 50.4든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2 렌즈는 1.4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봤을 때 제 사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은 1.2의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이었는데요. 인물 사진에 있어서 1.2의 조리개가 가지는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풀샷에서도 클로즈업에서도 각각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풀샷의 경우에는 밝은 빛 아래에서 사용했을 경우 배경과 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피사체를 동화 속에 넣어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고, 클로즈업에서는 정말 딱 눈동자 하나, 눈도 아니고 눈동자 하나에 모든 걸 집중시키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어떤 한 인물의 근본적인 본질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한 모델, 피사체를 찍다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을 때 재빨리 1.2의 렌즈로 교체해서 그 순간을 촬영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카메라와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감성을 표현하려고 하죠. 때로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하는데요. 대구경 렌즈는 최대 개방에서 배경이 엄청나게 흐려지고 bokeh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추억이나 회상, 그리움, 아련함 같은 감정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친했던 친구의 집이 이렇게 유리로 된 창문과 문이 많았는데요. 겨울이 되면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도 매번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빌려가서 친구네서 하루 종일 라면도 끓여 먹고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하면 꼭 이 추운 유리 문이 생각이 납니다. 반대로 이 유리문을 보면 겨울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스튜디오에서 이 문을 발견하고는 햇빛을 문에 통과시켜 모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어 보았어요. 모델분께도 겨울 느낌이 날 수 있게 따뜻한 니트 옷을 요청을 드렸는데 조리개를 1.2로 최대 개방하면 니트의 부드러움, 따뜻함은 극대화되는데 유리의 패턴에는 차가운 버케방울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늘한 느낌이 또 나죠. 정말 추웠지만 따뜻했던 옛 겨울의 추억을 느낄 수가 있게 해주는 사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겨울이 이런 느낌인가요? 감성 사진은 사실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신이 가진 추억들, 감정의 기억들을 카메라와 렌즈의 특성을 활용해서 증폭시키는 것, 그것이 감성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헤드폰을 끼거나 책을 읽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감정과 기억의 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렌즈의 화각은 45mm인데요. 조금 특이했어요. 50mm도 아니고 35mm도 아닌 45mm라 조금 낯선 느낌이어서 모델분들과의 촬영 전에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화각이더라고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풀샷도 가능하고 클로즈업 샷도 35mm보다 왜곡이 적고 안정적이라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50mm는 야외나 실내에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넓으니까 촬영할 때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는 50mm를 메인으로 지난 몇 년간 사용을 해오다가 85mm의 맛을 들이고 한참 빠져 지내다가 요즘은 또 35mm의 매력에 흠뻑 취해 있는데 45mm가 저한테 가장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캐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45mm가 가장 사람의 시야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한 대로 또 보이는 대로 사진이 나와서 정말 촬영이 쾌적했습니다. 렌즈의 화질도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사진들을 이번엔 많이 촬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협후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빛이 강할 때는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에 있어서도 이렇게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렌즈를 구매하시려는 취미 하이 아마추어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캐논은 미러리스로의 진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경쟁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었죠. 제 느낌상 캐논이 미러리스에서도 다시 강자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 R6 마크2 정도부터 아닌가 하는데요. R5 때도 전문가분들은 캐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대중적으로는 R6 마크2가 성공한 제품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R5 마크2 출시 이후에는 전문 사진 작가분들이 다시 캐논 미러리스로 돌아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건 일본 시장에서 많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아는 일본의 상업사진 작가분들도 R5 마크2를 정말 많이들 구매하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인물 사진에서 가지고 있던 캐논의 장점과 함께 기계적인 성능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캐논이 큰 인기를 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이렇게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일본의 사진 작가분들 중에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미러리스 대응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형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유를 열심히 찾아보니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와 그에 맞는 신규 렌즈들의 화질이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니 오히려 인물 사진에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업사진의 경우에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신형 렌즈를 사용해서 최고의 퀄리티로 작업을 하지만 편하게 찍는 스냅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모델분이 스스로 하고 오거나 하는데 최고급 렌즈로 촬영하면 후보정이 어려운 데다가 너무 화질이 좋아서 상업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오히려 예전 DSLR 시절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고 촬영 시점에 손을 튕겨서 아주 미세하게 블러를 내는 방식의 촬영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최신의 기계적 성능을 가진 바디들을 사용하여 촬영 자체는 편하고 쉽게 하고 렌즈는 신형 렌즈와 구형 렌즈들을 촬영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사진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이죠. RF45 렌즈를 직접 사용해본 유저분들은 예전 미러리스 시절 EF 렌즈의 향기가 많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케도 그렇고 색수철도 그렇고 레트로한 느낌의 이미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현 사진 시장의 트렌드와 잘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해요. 위와 같이 신형 미러리스의 구형 렌즈들을 사용해서 얻는 인물 사진의 이미지,
이걸 위해서는 어댑터를 따로 하나 써야 되고 또 최신 미러리스와 기능적 면에서 호환이 안 되거나 하는 불편함들도 있었는데 캐논에서는 아예 그런 목적의 렌즈를 하나 따로 내준 것이죠. 진짜 캐논이 일본의 사진작가분들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봐요. 미러리스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제품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가격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이 제품이 57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화질이나 색수차 제거 그런 부분들을 더 높인다고 하면 그냥 그저 그런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라 그냥 어댑터 달고 EF 렌즈 쓰지 아니거나 돈 진짜 열심히 모아서 좋은 거를 사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에 리뷰를 보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꼭 가격을 이야기하던데 댓글 같은 걸 찾아봐도 누가 이 렌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대댓글로 가격이 딱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이 깡패이다 보니 아쉬운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해도 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색수차인데요. 색수차는 일반인들은 이게 색수차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기술이 좋아지면서 보정 단계에서 색수차 보정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일본을 없앨 수도 있다 보니 요새는 색수차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렌즈는 색수차가 현행 렌즈들보다는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밝은 조리개로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색수차로 나타난 것 같아요. 화질의 경우에도 현행 렌즈들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디지털 렌즈 최적화 기능이 있는 바디에서 이걸 켜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캐논의 새로운 렌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 렌즈의 특성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출시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았는데 재미있으셨나요?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왜 지금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까? 사진시장, 영상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된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진의 트렌드를 알게 되고 그걸 또 내 작업의 일부분 적용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활용도를 100%가 아닌 150%, 200%까지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카메라와 렌즈는 단순히 스펙시트, 화질 차트만으로 등급을 만들어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제품을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고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서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성필름이었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